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창업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 9년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규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초기, 정책자금, 트렌드, 규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자님들에게 초기 창업 하시는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주제를 아주 가볍게 예비 창업, 청년 창업, 또는 창업을 할 때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도 하고 있지만 예비 창업자분들이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작성하셔서 선정이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예비 창업자들 또 창업자들의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 또는 우수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사업 모델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역할도 하고 있고요. 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런 쪽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기술성, 사업성, 아이템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한테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은 것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창업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순서대로 레퍼런스를 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창업 1년 차에는 예비 창업을 할 때 대부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 등을 등록을 합니다. 특허들을 등록을 하고요.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기타 지식재산권들 그리고 기술들을 접하기 위해서 벤처 인증도 받고요. 저작권 등록도 받고 지속적인 특허 등록으로 기술 등을 외부로부터 또는 당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들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부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인터넷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개발 사업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고 트레이닝을 하시고 또 주변의 컨설턴트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구하시면 상당히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특허, 저작권, 인증 등을 확보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표창 이런 것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요. 기술력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대표님들은 우리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외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특허증이 없이 또는 그러한 저작권과 상표권 이러한 것들이 없이 나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나 혼자서 표하는 것들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뒷단에서 제가 다시 한번 왜 이거를 보여줬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요. 봉이 김선달 아시죠? 네, 봉이 김선달은 사업가인가요? 사기꾼인가요? 사기꾼이다. 이게 사기꾼인지 아니면 사업가인지 뒷단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 초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창업을 하면 자금들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그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정책 자금, 그리고 창업은 또 어떠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 이 창업을 했었을 때 규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 초기에 대부분 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창업 초기에 창업을 하자마자 완벽한 제품들을 만들려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창업 지원 사업, 창업을 처음 하는 분들은 내가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데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업 초기에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우리가 마차를 탔는데 마차를 타고 다녀보니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증기 기관차를 개발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 대비 아주 약간은 개선된 최소 기능의 제품을 개발하는 게 창업 초기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MVP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내가 창업 초기에 한번 개발해 볼 테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창업 초기에 계획들을 할 일들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은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것을 조금 더, 내가 이제 창업 초기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마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나니까 RPM도 좀 올려야겠고, 기아가 수동인데 자동으로도 바꿔야겠고, 또는 지금은 경유 휘발유차인데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해서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것들을 R&D, 연구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지원 사업들을 받으셔서 연구 개발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요. 이 연구 개발을 하는 동안은 소비자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R&D 지원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보통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정책 자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 자금들. 근데 말로는 정책 자금 받았냐, 했냐 이렇게 하는데 정책 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정책 자금은 봤었을 때 출연 자금, 지원 자금, 융자금, 투자금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이런 출연 자금들은 정부나 기관들이 너 한번 사업해봐라, 또는 R&D 연구개발 해봐라 라고 해서 순수하게 기관들이 일부씩 얼마씩 모아서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이 지원 자금들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창업자들한테 너 연구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들, 사업계획서들 잘 작성해. 그래서 너가 계획한 대로 연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금을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지원 자금을 받고 나서 불성실하게 하겠다라는 계획 대비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결과물이 상당히 다른 경우, 또는 중복성이 있는 경우는 국고에 환수가 되고요. 정부의 지원 사업에 몇 년간 참여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정책 자금을 받을 때에는 창업 초기에는 첫 번째로 은행부터 달려가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원 자금들, 내가 사업 계획서들을 열심히 써서 지원 자금들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같은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평가도 받고 선정도 되고 탈락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선정이 되면 이런 지원 자금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또 탈락이 되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지원 자금들도 받고 연구 개발을 한 이후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융자금을 지원을 받는데요. 이 융자금도 최대한 금리 저금리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융자금은 뭐 말 그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제3자들에게 차입을 하는 건데요. 예, 뭐 질이 있으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융자자금 등을 지원을 받는 건데 이 융자자금들도 금융권이 아닌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시중 금융권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의 사업이 자금만 있다라면 상당히 엔드 유저들, 소비자들 뭐를 확보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시장을 확대를 못한다. 라고 할 경우 투자 자금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쿠팡, 뭐 또는 뭐 카카오, 뭐 그러한 것들이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많은 유저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 투자 자금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또는 융자금이 안 나와서 제3자에게 또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면 100% 투자 자금은 유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의 모델이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인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와의 차이점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막 창업을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는 예비 창업자라고 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에 이제 초기 창업자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 창업 초기 때에 아이디어 기획 그리고 시제품 정도를 이제 처음에 만들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트랙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팁스 등도 있습니다. 일부는 뭐 좀 내용들이 조금 갱신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뭐 서칭하셔서 찾아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아이디어 기획 단계 시제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선정이 돼서 시제품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때가 1년에서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시제품 만든 것들을 고도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등도 있고요. 뭐 R&D와 관련된 사업들로 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소비자로부터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후가 이제 7년 이하 트랙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실용화와 사업화, 성장화, 상용화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이럴 때 보통은 SM택이라고 해서 초보형, 일반형, 전략형 과제 등으로 나눠지고요. 이럴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들을 작성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최소 1억에서 많게는 4억, 10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절대적인 금액만을 위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 아이템을 상당히 고도화시키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하고 정부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입니다. 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부, 중진공 이런 쪽에서 운전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업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옥을 신축하거나 공장을 매입할 경우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업 트렌드는 지금 2021년도에 맞는 트렌드로 창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2021년도에 내가 이제부터 쌀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벼농사를 짓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중화가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고요. 또는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창업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라던가 아니면 그러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지원 사업들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트렌드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가트너에서 매년마다 전략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9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행동 인터넷, 크게 인간 중심성, 장소 독립성, 탄력적인 배포에 대해서 전략 기술에 대해서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 제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대면과 관련된 사람 중심 위치 독립성에 대해서 트렌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발표한 전략 기술 트렌드고요. 이건 2019년도에 발표한 전략 기술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트렌드가 매번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창업을 하기 전에 내 아이템이 이 트렌드와 상당 부분 매치가 되는지 또는 되지 않으면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3개년 동안 전략 기술의 변화고요. 지금 다들 인지하신 것처럼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서 창업의 아이템들 그리고 창업의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에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점상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떡볶이 프랜차이즈고요. 이거는 떡볶이를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똑같은 떡볶이를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어떠한 것들은 불법이고 어떠한 것들은 합법이고요. 또는 업종이 어떠한 것들은 요식업이고 어떠한 것들은 제조업이고 어떠한 것들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의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버와 타다가 있는데요. 우버는 해외에서 합법이고 타다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대부분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 파악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는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들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완화해주고 창업가들이 이러한 규제를 빨리 완화시켜서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샌드박스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업 관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